손저림증은요, 진단만 정확하다면 치료는 어렵지 않은 매우 간단한 병이기도 하고요. 손목에서부터 오느냐, 팔꿈치에서부터 오느냐, 목 디스크, 목에서부터 오느냐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탄 신도시 바르다임 병원의 병원장 오광준입니다. 오늘은요, 30, 40대 또는 50대 초반에 일단 주부님들 또는 워킹맘, 또 손을 많이 쓰시는 분도 계시고 되게 여성분들한테 관심이 있는 질환, 바로 손저림증, 의학용어로는 수근관 터널 증후군이라는 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질환은요, 흔해요. 그리고 증상이 경미한 환자분들도 있고, 손이 저리기 시작하면 환자분들 굉장히 불안해 하시거나 궁금해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저림증은요, 진단만 정확하다면 치료는 어렵지 않은 매우 간단한 병이기도 하고요. 흔한 병인 만큼. 진단을 잘못하면 모든 게 치료가 꼬이게 되죠. 그래서 과연 내가 손저림증이 맞냐? 이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정말 손저림증이다 라고 한다면 치료는 매우 간단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로 좋아지지 않는다면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 수술도요, 1cm 내지 2cm 정도의 작은 절개를 통해서 수술 시간도 한 15분, 10분 밖에 걸리지 않는, 그러면서 치료 효과는 매우 드라마틱, 아주 즉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진단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한 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를 명료하게, 그러면서 너무 복잡하지 않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스스로 진단해보는 손저림증. 내가 과연 손저림증이 맞을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 손, 이 전완부라고 하죠. 이 손에는 3가지 신경이 있다는 것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척골신경, 정중신경, 그 다음에 요골신경. 이 3가지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 중에서 요골신경은 주로 감각을 담당한다기보다는 운동, 이렇게 움직임을 담당하는 운동신경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요골신경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척골신경과 정중신경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제 곧 설명을 드릴 텐데요. 두 번째 사전에 알고 넘어가셔야 될 거는 손저림증이 손목에서부터 오느냐, 원인이 팔꿈치에서부터 오느냐, 목 디스크, 목에서부터 오느냐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이 어느 날 갑자기 줄었다면 어디서부터 막힌 거냐? 꼭대기에서부터 막힌 건지, 그거는 이제 목이 되겠죠? 아니면 중간쯤, 팔꿈치에서부터 계곡물이 막힌 건지, 아니면 다 내려와서 하류 부분에서 거기서 막힌 건지, 눌린 건지, 이것을 구분하면 된다라는 이 2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골신경을 제외하고 정중신경과 척골신경을 구분하는 방법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척골신경과 정중신경을 구분하자는 거였죠. 이 실제 손입니다. 이 사인펜은 그냥 사인펜이 아니고 수술방에서 수술 부위를 표시할 때 쓰는 무해한 사인펜입니다. 잘 지워지지도 않아요. 자, 손바닥을 보시고요. 제가 표시를 해볼게요.
네 번째 손가락 절반, 엄지손가락. 자, 이렇게 나눠 봅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반. 이쪽 부분이 유난히 저린다 라고 하면 정중신경이고요. M자로 쓸게요. 나머지 다섯 번째와 네 번째 손가락 절반, 이쪽이 유난히 저린다 라고 하면 U자로 쓸게요. 척골신경의 문제인 겁니다. 즉 내가 손이 저린데 엄지손가락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반, 여기 부분이 유난히 저린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정중신경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새끼손가락, 특히 이 새끼손가락이 중요합니다. 이 새끼손가락 쪽이, 다섯 번째 손가락 쪽이 많이 저린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척골신경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환자분들은 잘 구분이 안 돼요, 다 저린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 팁. 자, 손을 이렇게 두시고요. 힘을 빼시고 여기 손목을 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거를 타진한다라고 하거든요. 뭐 반대손으로 본인이 해보셔도 돼요.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근데 손목을 치시면 안 되고 손바닥에 이렇게 움푹 살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이 부분을 손가락 2개 정도,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으로 툭툭 쳐봅니다. 툭툭. 그랬을 때 유난히 이쪽이 저린지 다섯 번째 손가락 쪽이 저린지를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있을 때는 이게 제가 경계면을 표시한 게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된다 그러면 요 손목이 아니라, 접히는 손목이 아니라 그 윗부분, 요게 움푹 들어가 있는 요 부분을 툭툭 쳤을 때 여기가 유난히 저려요. 그러면 손저림증, 수근관 터널 증후군, 정중신경의 문제가 확실한 겁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볼까요? 제 손으로 여기를 치시면 안 되고요. 요 윗부분 툭툭. 그랬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이 부분이 많이 저려요. 그러면 손저림증이 거의 확실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여기를 쳐도 큰 변화가 없어요, 손이 다 저려요. 그러면 손저림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자가진단법. 자, 손등을 마주하세요. 그래서 편안하게 손을 놓고 손등을 딱 접촉을 시키고요. 이때 이렇게 벌어지면 안 되고요. 팔꿈치가 90도가 되도록 하면서 서로 약간 살짝 미는 느낌으로 붙이고 30초 내지는 60초, 1분 정도죠, 하고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손이 저려온다. 특히 엄지손가락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이 저려온다. 그러면 손저림증이 거의 확실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손저림증을 구분하는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중증인 손저림증 또는 만성적으로 오래된 손저림증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엄지손가락에 이 두툼한 요 근육이 보이시죠? 이게 좀 움푹 들어갔거나 반대 손하고 비교해서 차이가 느껴질 때, 그때도 손저림증, 다시 말하면 정중신경이 눌린 손저림증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다 해당이 없고 다섯 번째 손가락만 유난히 저리다 라고 했을 때는 손목 터널 증후군, 즉 손저림증의 문제가 아니고요. 팔꿈치 안쪽을 지나는 이 부위에서 척골신경이 눌리는 것은 아닌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죠. 손저림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손에 대해서 저림 증상이 이렇게 구분은 되나 그와 함께 동반되는 증상,
어깨에서부터 전완부까지 쭉 당기면서 방사통이 있거나 손저림이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는 느낌이 있을 때는 계곡물의 상류, 목에서 눌리는 증상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즉, 손저림증이 아니다 라는 뜻이죠. 네, 지금까지는 본인 스스로 자가진단법으로도 쓸 수 있는 진찰소견을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도 이게 신경전도 검사라고 해서 근전도 검사, 바늘로 찌르면서 신경전도를 보는 거죠. 그런 검사 또는 초음파나 MRI를 통해서도 손저림증을 진단할 수 있으나,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스스로 진단할 수 있고 의사가 진료실에서 진찰하는 앞서 설명드린 방법이 제일로 중요한 소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치료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수술하지 않는 경우, 수술하는 경우. 수술하지 않는 경우는 손목에 가벼운 부목이나 보조기를 대고 쉬게 하는 것, 손목을 과도하게 쓰지 않고 쉬게 하는 법, 진통소염제를 복용하는 법, 그 다음에 정중신경을 누르고 있는 손목 터널 증후군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는 법,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고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지손가락에 이 두툼한 근육이 위축되거나 말라 있다면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미 상당 기간 지났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즉, 근위축 소견이 있을 때는 수술해야 됩니다. 또는 비수술적 방법으로 치료가 안 되고 3개월 또는 6개월 동안 지속될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은 매우 간단합니다. 손목 터널이 위치하는 곳,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의사가 타진하는 부위거든요. 손목 쪽이 아니라 그 위쪽입니다. 그 부분에 1cm 또는 2cm 정도의 작은 절개를 통해서 정중신경을 누르고 있는 인대,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생선을 튀기기 전에 배를 이렇게 가르잖아요. 그렇게 갈라주면, 즉 손목 터널을 열어주면, 오픈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바로 눌리는 신경이 풀어지면서 드라마틱하게 치료 효과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또는 내시경으로 구멍을 2개 뚫어서 할 수 있는데요. 절개 자체가 2cm를 넘지 않기 때문에 구멍 2개나 작은 절개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수술하고 나면 손목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기부스를 하지 않고요. 봉합된 부분만 물이 닿지 않게 열흘이나 2주 정도, 물일, 설거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비닐 장갑을 끼고, 목 장갑을 끼고, 고무 장갑을 끼고 일하셔도 됩니다. 수술 시간도 10분 내지 15분으로 간단하고 작은 절개, 수술한 후에는 바로 손을 쓸 수 있다. 그만큼 진단만 정확하다면 치료는 환자분이 만족할 정도로 쉽게 얻을 수 있는, 흔하면서도 수술적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질환입니다. 비수술적 치료로 3개월이나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을 때는 간단한 치료로 해결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육 위축이 올 정도로 방치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근위축이 올 정도면 수술적 치료를 해도 아까 말씀드린 신속하고 탁월한 치료 효과, 즉 드라마틱한 수술적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늦은 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가진단으로 먼저 본인의 손저림 증상을 판단해 보시고 의사와 상의한다면 손저림증 그렇게 걱정할 질환은 아니죠.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